부동산은 보면 어쩌다가 매매합니다.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도 세금이 계속 바뀌어서 많이 헷갈려요. 그나마 주식보다는 쉬워요. 근데 주식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이면 수십 번, 수백 번을 사고 팔았어요. 그렇게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이 이 투자 지역이 해외 지역이기 때문에 또 환율까지 또 고려해야 되죠. 개인 투자자가 양도세 계산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또 하나 증여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유튜브에서도 지금 여러 군데서도 이런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다시 한번 포인트만 말씀드려요. 부부간의 증여 6억까지 증여 방법이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돈을 몇 억을 벌었어. 그럼 그거에 대한 20% 세금 내.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되면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의 이 취득가액, 이것은 증여받았을 때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산 주식이 지금 100만 원 됐어. 10배가 올랐어. 근데 100만 원 된 거 부부간에 증여해요. 그러면 10만 원에 샀었을 때 그 가격이 아니라 100만 원에 증여받았죠. 그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받은 날 그때부터 전후 2개월의 평균가액보다 혹시 조금 높게 나오게 되면 그 매도한 차익에 대한 세금만 조금만 내면 되는 것이죠. 이 증여 가액은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에 2개월, 뒤에 2개월, 그래서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결정되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내더라도 아주 조금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증여세의 경우가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그러니까 미성년자 자녀나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이 증여세 인정해주는 금액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간에는 무려 6억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하게 되면 효과가 있는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서 제출하면 돼요. 대신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 매도한 자금을 티가 나게끔 다시 돌려받으면 안 됩니다. 그 세금 받게 돼요. 국세청은 이것을 조세 회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증여를 취소하고 양도세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올해까지만 가능해요. 내년부터는 받자마자 매도 못해요. 부부간에 증여를 하더라도 1년 후에 매도를 할 수 있게끔 됐는데 지금 이것이 1년이 아니라 2년 후에 매도할 수 있게끔 다시 또 이것이 1년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이 벌면 많이 내면 돼요. 그래서 세금에 맞춰서 250만 원 공제 때문에 매년 내가 얼마치 또 팔고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되면 조금씩 절세는 되겠죠. 몇십만 원씩.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단위가 커지게 되면 사실 그것도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매수만 하다가 나중에 현금 필요할 때 그때 매도하면 돼요. 또 하나, 원화로 투자하느냐 달러로 투자하느냐,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이 아마 많은 분들이 억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후자금 아닙니까? 평생 먹고 살 억대의 자금이에요. 그러게 되면 억대라 그러면 이 종합소득과세 때문에 원화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달러로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한 분의 댓글 봅니다. 세금 문제예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국내 상장 해외 ETF, 예를 들어 타이거 나스닥 100, 투자금이 많아지고 있는데 매월 적립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고 다행입니다. 축하드릴 일입니다. 투자금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매매 차익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종합소득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서 연봉이 많은 근로자에게는 추후에 세금이 거의 40, 50%까지 발생하는 거 맞죠? 하셨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해외 직투 QQQ로 옮겨야 할까요? 분리 과세하고 22% 내면 깔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아요. 검색하다가 어떤 블로그에 나온 글을 보니까
세금 면에서 금융종합소득 합산 5,800까지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는지 의심이 들어서요 하고 나왔어요. 얼마까지는 15.4% 해당되는 국내 원화로 투자하는 게 유리하고 또 얼마부터는 달러로 직접 투자하는 게 유리하고 이걸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그거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내가 연간 생활비로 얼마를 매도하느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한 달에 생활비로 300만 원씩 매도해. 그러면 1년이면 3,600만 원 매도죠. 이것을 계산하기 쉽게 4천만 원 매도한다고 칩시다. 1년 동안에 내가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노후 생활비 4천만 원 매도해. 그러면 기본적인 먹고 살죠.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이니까. 그렇다면 1년에 4천만 원 매도한다 그러면 원금 4억 투자된 거에 10% 빠지는 거예요. 4억에서 매년 10%씩 4천만 원씩 매도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4천만 원 매도한 게 거기에는 원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수익 난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배 수익 난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4천만 원 매도했으면 원금 2천만 원. 수익금 2천만 원, 100% 난 거죠. 그러면 2천만 원 수익이 났으니까 종합소득 이 과세에 또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뽑아서 연간 얼마큼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느냐에 따라서 2천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그걸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액이 억 단위로 크다 그러면은 원화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달러로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QQQ 나스닥 100을 QQQ로 비교 안 하고 타이거 나스닥 100으로 비교하고 또 S&P 500, VOO나 SPY로 비교를 안 하고 타이거나 코덱스, 에이스 있죠? 그 원화로 투자하는 S&P 500 이것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달러 상승의 효과 그것은 원화로 투자하는 거에는 그대로 몇 퍼센트 수익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다 설명을 드렸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타이밍에 맞춰서 주식을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또한 종목도 이 종목에서 저 종목으로 계속 왔다 갔다 옮기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투자는 알고들 계시죠? ETF니까 안전하게 꾸준히 사 모으는 방법. 살 돈이 없으면 꾸준히 보유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